네. 한 선생님 처음 만난 게 언제? 뭐 의사들은 다 알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저희 학교가 달라서 전혀 몰랐죠. 아. 예. 저는 처음 한병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은 건 결혼하고 한 1, 2년쯤 후에 남편이 어느 날 이제 술자리를 후에 들어왔는데 저한테 오늘 정말 뺀질 같은 연대 출신의 기업인을 만났는데 정말 뺀질이야 이러면서 남편이 무슨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기업 인사한다고 기자들을 불러서 이 책을 돌리더라. 근데 나는 기사 써줄 생각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자 하실 때. 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개업을 하면 기자분들을 모아서 식사 대접을 하고 기업과 관련된 이제 기사를 쓰거나 책 출판 관련된 이제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근데 편집국 쪽에 친한 여자 기자분이 부탁을 해서 갔는데 남편이 함생을 보니까 뺀질 같고 마음에 안 들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6, 7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신세가 거꾸로 됐죠. 저 이제 형부가 미용 관련 일을 하는데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한 선생님을 강사로 모시고 싶은데 연이 안 닿으니까 이제 남편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함쌤한테 전화해서 강의 한번 해주시겠어요? 라고 해서 이제 만나는데 우연히 이제 저보고 함께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형부하고 함쌤하고 저하고 만나서 4명이서 얘기를 하는데 함쌤님이 오지랖이 넓으세요. 그럼 강의를 받고 강의만 하면 되는데 저보고 그 앞에 계시는 선생님은 월급을 얼마 받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데. 그 당시에 취직을 할 때 조건이 기본급 얼마에 수익의 10%를 받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6년이 지나도 한 번도 받은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언젠가는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함생님이 그러던 6년 동안 못 받았으면 그건 못 받는 돈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병원에 오면 월급도 2배로 주고 그러니까 자기 병원에 오래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잘생기고 매력적이고 너무 멋진 의사인데 저 선생님 밑에 갔다가는 내가 죽음이다. 얼마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있는 병원에서는 제가 환자 한 분을 이제 하기야 제가 인센을 못 받은 이유가 있어요. 환자 한 분 데리고 50분을 보니까 월급 받는 의사가 하루에 15명 보니까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못 가겠다고 그냥 여기가 편하다고 했더니 그럼 개업을 하래요. 그때 제가 갑자기 뿅 하고 한 번도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아시는 분을 통해서 개업 자리 알아봐 주시고 대박. 그걸 다 해주셨어요? 왜 처음 만났는데 왜 그걸? 그래서 저는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저를 좋아하시는 줄 생각했구나. 저분이 나를. 네, 맞아요. 왜냐하면 저 솔직히 함생님 그때 너무 미남이셨어요. 그렇죠. 지금 네, 근데 저희 남편은 제가 사실은 사람들이 저희 남편 외모 때문에 결혼한 줄 아는데 20년 저희 남편은 진짜 안 잘생겼고요. 비쩍 말랐고 이 얼굴하고 목 비율도 안 맞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남자다운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저렇게 멋있는 남자가 병원에 못 가겠고 갑자기 막 인테리어 장소 잡아주고 인테리어 하는 분을 붙여주고 직접 막 줄자로 막 대박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친해졌죠. 아니 뭐 처음 보자마자 그렇게. 내가 볼 때는 아니 약속을 안 지키는 병원에 왜 이렇게 오래 있냐. 멀쩡하게 자기 능력이 되는데. 아니 근데 거기까지는 얘기해 줄 수 있지만 인테리어 할아버지. 아니 그건 한참 줄자를 뒤에. 뭐 한참 가지고. 뒤에. 한참 뒤고 앞이고 줄자 가지고 막 이렇게 재주고 그러면 그거 웬만한 여자들은 어머 이 남자가 왜 나한테 뭐 이런 거 버려야 하나 뭐 한다니까? 아니, 맨날 홍 기자가 같이 다녔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게 동성이었으면 만약에 홍 기자였으면 예를 들어서 그 일을 홍 기자가 했다고 그러면 안 했을 거예요. 동성끼리는 잘 안 해줘요. 아, 저는 해줘요. 이성이니까 아니 해줘요. 나성 형 왜 그러세요? 부탁하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부탁하면. 부탁한 건 아니죠. 저는 너가 부탁 안 진 했어요. 않아. 부탁 안 했는데 내주잖아. 이게 왜냐면 동성과 이상의 차이예요. 맞아요. 개업을 하라는 이야기도 함생님이 해주셨고 맞아. 그러더니 자리 잡아주고 하니까 저는 저렇게 멋있는 남자가 이렇게 해주니 잠시 설레었죠. 예. 잠시. 예, 잠시 그때 권태기였거든요. 아 예. 여예스도 마담님이 이렇게 아래 집이 이제 아래 집에 살거든요. 아 진짜? 여기 네. 폭로가 이어지네. 뭐. 아래 집이니까
이제 우리가 저 집을 가면 정말 먹을 게 많아요. 그래서 좋은 이제 재료가. 가끔 한 번씩 내려가면 이제 과일을 비워놓고 오죠 우리가. 장 보러 가시는군요. 그래서 이제 그 집 냉장고 우리 장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목을 믿고 그 사람이 맛있다는 집을 내가 왜 갔는지 모르겠어. 어느 날 갑자기 쭈꾸미 집이요? 저녁 때 전화가 왔어요. 맛있는 쭈꾸미 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쭈꾸미 그러면 서해안 쭈꾸미 싱싱한 게 맛 얻기가 쉽지 않지 않나? 그렇죠. 네. 그런 걸 생각하고 가잖아요. 네. 근데 쭈꾸미가 어제 한 1년 전에 잡아가지고 푹 얼려놨다가 해동시켜갖고 그 힘 하나도 없는 애들. 그걸 쭈꾸미를 먹는데 너무 힘들었어. 아니 웬만하면 다 드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도 드시는데. 근데 느낌은 뭐냐면 음식 투정 안 하시는 주문한 분인데. 것만 빨리 먹고 나오자. 추가 주문 없다. 정도였구나. 네. 그 빨리 집에 와서 다시 마누라 보고 야 밥해라. 다시 밥 드셨어요? 다시 밥을 먹었어요. 이 안목을 언제 가서 극단적으로 한번 당했냐 그러면 당했대. 당했어요. 가족 동반해서 우리 넷이 부산을 가겠대. 그래서 이제 부산 가자고. 그랬더니 그 용두산 공원 밑에 멋진 호텔이 있다는 거예요. 뭐있지 용두산 공원. 용두산 공원 밑에. 국제시장인데? 부산 가면 바다 보러 바다를 가는 거 봐야 아니야? 근데 그거 필요 없대. 너무 멋진 호텔이 있다는 거예요. 옷시계 이런 거. 가족 동반해서 가는 멋진 호텔이 갔는데 어렵게 어렵게 가서 기사도 몰라. 모텔이야 모텔. 약간 성처럼 지어진 그런 데인가 봐. 들어갔는데 보니까 입구에 성인 비디오가 쫙. 어떡해. 애들 가족들 갔는데. 우리 애들은 너무 문화적 충격이잖아. 엄마 아빠랑 이런 데를 올 생각. 아이들이 정말 최고의 이거 보고 여행이야. 싶어요. 중학생 때인가.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방에 들어갔더니 천장이 사이키가 빙빙 돌고 사인기가 돌아요. 그 있잖아요. 왜 뭐 이상한 조명 도는 거. 하룻밤을 자고 나왔는데 자고. 우리 애들은 지금도 그 호텔이 제일 인상이 남는 호텔. 왜 그 호텔에 두 분만 가시는지 왜? 그러니까. 아니요, 제가 해명을 하자면 피부 관련된 의료기 하는 그 사장님이 예. 저희가 내려간다고 하니까 대신 예약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예. 저도 그런 호텔일 줄 몰랐어요. 뭐 이렇게 두꺼운 고무가 이렇게 쳐져 있고. 뭐지? 저 주차장 천막. 왜냐면 무지개 색깔. 예, 그분이 고향이 부산인데 그분이 저희 두 가족을 거기까지 안내해 주셨어요. 가족을 그러니까 갔더니 입구도 이렇게 서로 얼굴이 안 보이는데 열쇠만 주고받으면서 이게 방이 두 개가 있고 오른쪽에 보니까 성인 비디오가 있는데 제가 순간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 애들은 초등학생이고 그래서 또 양쪽 각 방으로 들어가서 딱 누웠는데 천정에 함생님 방은 돌아가는 거고 저희는 야한 그림이 천정에 있더라고요. 애들을 눈을 가릴 수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해야 돼? 예, 그래서 저희 가족한테는 라고 하는 게 큰 촉으로 남아 있고요. 저도 오늘 쌤한테 한마디 할게요. 예. 아니, 저는 별로 없는데.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사모님이 이제 정말 음식을 잘하시니까 이제 틈만 나면 저희 가족을 이제 집으로 오라 그래서 제가 먹으러 가죠. 먹는데 저는 솔직히 미안해요. 함생님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제가 함생님이 그 강박증 있으시잖아요. 청소 강박증. 그래서 제가 언제 함생님하고 같이 강박증 정도가 아니에요. 저하고 함쌤하고 무슨 학회 간다고 같이 차를 타고 갔어요. 함쌤이 운전하고 그때는 쌤 면허 딴 네, 면허 다음에 땄을 때인가 보다. 같이 딱 갔는데 앞에 학회장에 딱 내리기 전에 저한테 무료지를 바늘로 착 찢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쌤 이거 뭐예요? 제 손 닦을까요? 했더니 저 앞에 있는 방향에 앞에 있는 차 먼지를 닦고 내리래요. 그걸 왜? 운전하는 중간에 먼지가 거지. 쌓여서 내 팔이 이게 안 네. 내 팔은 되니까. 안 닿아. 자기 차는 깨끗해야 되니까 자기가 이쪽 불휴지로 자기 앞에 먼지를 닦고 저보고 딱 찢은 다음에 앞에 있는 먼지를 닦으래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부터 저는 함생님 차 타면 제가 어지럽힐까 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집에서는 음식 초대받으면. 예, 그리고 이제 집에 가죠. 가면 사모님 음식이 너무 맛있는데 함생님 어떻게 식사하시는지 아세요? 허작허작 먹고요. 이만큼 흘리면 계속 닦으면서 먹어요. 계속 닦으면서 아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너무 바쁘겠는데 본인이 끝나고 아니. 나면 설거지하고 청소를 해야 되는데 먹고 밑에 있는 거 닦고 먹고 있는 거 닦으면 저 남편 흘리죠. 그럼 저는 남편 거 닦고 제가 먹다가 또 닦고 그리고 저희 앉아 있는데 청소기 들고 왔다가
싫어하시는 이유가 있었네.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그 두 번째는요. 선생님 아무리 저희가 있어요? 친하지만 집에 가면 그 지금 손주가 와 있는데 아래 위로 그 난닝구라고 하죠. 런닝. 런닝 셔츠가 예, 아니에요. 민소매. 난닝구를 아래로 딱 붙는 걸 입고 계신데 아래로 딱 붙는 난닝구 입고 그것도 안과 밖을 바꿔서 입고 계세요. 진짜? 네, 왜냐하면 그 옷소피 아니 그 정도 사이세요? 예, 옷소피 이렇게 그 안으로 박음질이 안으로 있으면 불편하다고 안 밖으로 박. 아 일부러? 예. 이야. 그리고 쫙 붙는 그 난닝구에 먹고 나면 선생님 배는 근육이 죄송해요. 먹으면 툭 나오고 안 먹으면 쑥 들어가는 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멋있으신데 밥 먹고 나면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다가 청소기 들면요. 저 진짜 안 가고 싶어요. 저는 예전에 2002년도 처음 만났을 때 그 멋진 모습에 그 뺀질이 함 선생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아랫집에서 계속 살겠어요. 야. 7살이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남편은 디스크 수술을 했고 허리가 부실해요. 이게 저만 억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을 번쩍번쩍 드는 것조차 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성격적으로 이게 아들 둘을 낳았으면 아빠가 씩씩하게 뭐 등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남편은 역동적인 거 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멀어요. 저희가 양재천에서 산책을 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든 분이 저희를 추월해서 가요. 저는 남자들한테 치명적인 얘기들이거든요, 지금 얘기가. 팩트니까요. 저도 마찬가지로 약골이잖아요. 근데 저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을 너무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함생을 딱 보니까 근육 좋으시죠. 그 당시에 수상스키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또 살살이처럼 함생님한테 탁 붙었죠. 함생님이 저희 두 아들을 거의 돌봐주고 키워주고 진짜? 저희 전국에 있는 우리 치악산, 영남 알프스 제약산, 어머. 뭐 검단산, 유명산 전국에 있는 산을 다 다녔어요. 아빠랑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한민병 선생님 아빠랑 같이 아빠는 가죠. 허리가 안 같이. 좋으니까. 아니 아빠는 가요. 같이 가는데 밑에 있군요. 주로 아래 동네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밑에 있어요. 네, 가기가 어려워요. 주로 아래 동네에서 가고 그다음에 제가 또 몸이 약하니까 우리 통통하면서 저를 돌보면서 가고 함생님이 제일 1등으로 올라가면 저희 아이들이 막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큰아들은요. 정말 근육이 빵빵하고 함생처럼 운동 정말 잘해요. 아빠보다는 함 선생의 길을 갔네요, 아들이.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선생님 덕분에 제가 84학번이잖아요. 제가 개업하고 제 후배들 개업한 다음부터 잘 안 됐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그나마 저를 막차 타게 해주셔서 유지는 됐고요. 두 번째는 저희 아이들이 아빠 안 닮고 아빠 안 닮고 아,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잠깐만요. 지금 이거 저한테.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 잠깐만요. 아빠 안 낳고. 한명 원장님을 닮았다는 게 이게 이 칭찬이라고요. 제가 말을 천천히 할게요. 저희 아이들은 성격은 아빠를 닮았어요. 여유롭고 그리고 체력은 함 선생님을 닮았거든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저는 만약에 얼굴에 함 선생님 닮았어요. 그럼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럼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래서 수홍 씨가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힘들어요. 키우는 건 더 힘들어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품앗이 교육. 서로 본인이 잘하는 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어쨌든 한병 원장님이 그러면 저희가 저한테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왼수가 아니라 은인이다. 은인이네. 두 가지 면에서는 은인이에요. 두 가지면. 수와 은들이 다 있는 거지. 특히 또 친구 왜냐면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율병 원장님이 있는 걸 보니까 친한데도 보면은 약간 싸움을 걸어서 이렇게 부부 사이에 보면 그 친구 공통의 친구 때문에 또 부부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끼어들어서 혹시 그런 경우 있나요? 있죠. 어. 난 평생 네. 와이프랑 싸운 적이 없어요. 근데 와이프가 하는 말은 다 그냥 그 지고지순하고 옳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토를 안 달거든요. 네, 늘 옳은 얘기만 하는 분이니까. 네. 근데 한 분은
이유 없이 당했어요. 밥을 먹는데 이제 된장찌개에는 그 감자가 되게 들어가죠. 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감자를 내가 줬어요. 그때 마누라가 딱 화를 내면서 안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자 안 먹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뭐지? 제주도로 부부가 넷이 놀러 갔어요. 예? 역시 여기 여행 네, 이제 넷이 놀러 갔죠. 넷이 놀러 갔는데 원래 입이 짧아서 먹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좀 뭘 좀 먹을 만한 걸로 가요. 우리는 다 잘 먹으니까. 근데 제주도 앞에 이제 용도암 근처에 가면 그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그 한치하고 그다음에 그 돼지고기인데 고추장 양념한 거를 갖고 섞어서 이렇게 두루치기를 해줘요. 맛있어요. 근데 그게 바닥에다 뭘 깔아주냐면 감자를 깔아줘요. 근데 나중에 익으라고. 그럼 그렇게 해서 다 먹는데 겨우 주는 것만 먹어요. 그러니까 뭐 한 입 넣어줘야 먹어요. 근데 또 우리 해글 씨는 먹을 건 지만 먹어 안 챙겨줘. 그러니까 이제 얘기 들으면 해걸 씨 진짜 나쁜 사람 같아.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내가 먹여줘야 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됐든 뭐 나야 먹는 걸 좋아하고 우리 식구들도 다 좋아하니까 다 먹었어요. 남은 게 감자가 두 쪽이 이렇게 남아 있어. 앞뒤로 잘 익은 거. 맛있죠. 근데 우리는 다 배부르게 먹고 이제 요거 다 먹고 나면 볶아 먹어야지 밥 볶아 먹을 준비하고 있는데 감자를 이렇게 먹고 하나를 다 먹더라고. 하나 남은데 집사람이 젓가락에 딱 가는 거예요. 저는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는 저기 S쌤 좋아하니까 먹으라고 그러고 S쌤한테 줘버렸어요. 아, 너무한다. 왜 너무해? 아니 집사람하고 나하고는 이미 돼지고기하고 한치하고 아니, 실컷 그래도 먹었어요. 민망하지. 젓가락 갔는데. 막역한 사이니 그랬어요. 근데 특별하게 뭐 다른 감정이었고 워낙 자발적으로 먹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부끄러워, 그리고 그래도. 감자를 줬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아무 얘기 안 하고 끝났어요. 밥 비벼 먹고 자고 제주도 잘 놀고 서울 왔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기 집에서 둘이서 밥을 먹는데 된장찌개에 있는 감자를 하나 남은 걸 줬더니 맘 상했죠? 마음 상해가 당연하지. 그 얘기에서 막 하는 거야. 자기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르는데. 감자로 뿌리채로 이렇게 때렸어야 돼. 야 감자의 목소리. 아, 나도 정말 너무 맘 상하죠. 부끄럽잖아, 같이 네 그래갖고 명인데. 부끄러울 사이도 아니잖아요. 둘 넷인데 어차피 다 아는 아니에요. 사이고. 그래서 민망했나 봐요. 어떻게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으니 미안해 잘못했어 그랬어요. 잘못했으면 또 그러지 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난 줄 알았어. 끝난 줄 알았어. 그리고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우리가 생각에 감자가 계속 나온 거잖아. 감자의 저주. 감자 전, 프렌치 프라이. 아니 이제 그러고서 이제 끝난 줄 알고 끝났는데 그러니까 또 우리 착한 홍 기자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감자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양평에 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둘이 놀러 갔대. 그래서 감자를 한 박스를 사서 왜 또 생각나게? 생각이 나서 맞죠? 감자 한 박스를 자기 차에 실은 거야. 우리는 같이 안 가고. 그래서 홍 기자는 이걸 미안한 마음에 감자를 한 박스 우리 집에 갖다 주려고. 또 혼나잖아. 그런 거예요. 감자 먹을 때마다 또 먹으면서 감자도 박스 없어질 때까지. 박스가 없어지는데. 아니 근데 감자를 가지러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못 갔어요 제가. 감자가 차 안에서 순이 입어. 그래서 지금도 저는 감자는 아셨어요? 그 홍님이 저한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은인인데 제가 이 동치미에 안 났으면 오해 소지가 진짜 많았을 뻔했어요. 왜요? 보는 관점이 또 다른가? 네, 선생님 저 감자 안 좋아해요. 근데 왜 좋아해? 자발적으로 감자를. 그게 아니라 틀린 건요. 선생님 팩트는 감자 하나가 남았을 때 선생님이 저거 그거 먹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모님 드세요라고 얘기했고요. 문제가 뭐냐면 젓가락을 와이프가 먼저 들었거든요. 그래. 뺏어서 줬거든. 근데 아닌 사람 그 순간에 어땠냐 하면 사모님 딱 집었는데 SM 줘라고 했는데 사모님이 그때는 제가 먹을래요 하고는 입에 날름 넣으셨다니까요. 아, 집사님 먹었나요? 사모님이 드셨어요. 어찌됐든 뭐 나는 집이 제가 지금 누가 먹었냐가 중요하지 않아. 누가 먹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걸 저지한 게 문제지. 네, 그쵸? 그리고 저희 남편이 감자 때문에 속상한 사모님한테 감자를 사줬겠어요? 고구마 샀다고. 고구마죠, 고구마. 그러니까 저희 많이 남편 틀리네. 굉장히 많이 왜곡되네. 안 드시는 스타일이네. 그 메이드야. 약간 이거야. 맞아 이게
정신이 안 났으면 그래서 양평에 다녀오는데 남편이 사모님이 마음 상한 걸 안 거예요. 저도 알고. 그러니까 넷 중에 이 사람 빼고 셋은 다 안 거야. 다 안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돌아가면서 남편이 그랬겠다. 감자는 아니고 우리는 고구마를 사주자. 사모님이 해골씨 속이 깊네. 맞아요. 그래서 고구마를 그것도 아시잖아요. 그 청평 양평에 그 2차선 도로에 차 세우기 쉽지 않아요. 고구마가 보이자마자 급정거를 하고 저희가 고구마를 이렇게 싸들고 트렁크에 넣었어요. 허리도 안 좋으신데요. 그리고는 맞아요. 그리고는 그걸 막 집으로 몰고 오면서 사모님에게 고구마를 돌려드려서 마음을 풀어줘야지라고 했는데 안 가지러 왔어. 네, 저희 둘 다 너무 게을러가지고요. 지하 주차장으로 간 다음에 그 고구마를 트렁크에서 못 꺼내서 고구마에서 순이 난 거예요. 맞아. 하여튼 이렇게 순이 나 있어. 어쨌든 부부 싸움이 나긴 했네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감자 얘기 중에 가장 보라이트하면서. 야, 감정을 이제 그 한평 선생님과 건란섭 어머님 사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저런 사이가 가능할까? 해설 또 나 하시겠죠. 코멘터리 나왔습니다. 예. 사실은 함 선생님과 사모님 사이를 저희 부부는 전혀 부러워하지 않아요. 실상을 아니까. 왜? 저는 정말 함평 선생님과 그 장모님 사이는 너무나 이상적인 사이예요. 그 이유는 일단 함 선생님이 너무 뻔뻔하세요. 그러니까 결혼하시기 전에 늘 집밥을 얻어먹고 그 뒤에 동생이 익대 삼촌이라고 있어요. 익대 삼촌도 끌고 가서 밥을 얻어먹고 자기 친동생을 쳐갔지. 왜냐면 이제 그렇죠. 나랑 나이 똑같이 차이가 2살 차이 나니까 내가 데를 다시 들어왔거든요. 근데 가는 길에 이제 픽업해서 같이 가서 이제 지금 뻔뻔한 얘기하는데 뭘 설명을 하세요? 밥을 먹고 처갓집 아니고 처갓집 대집에 데려가. 네, 저는 어떻게 대학생이 그렇게 뻔뻔하게 여자친구의 부모님 집에 가서 자기만 가서 하루에 2끼, 3끼, 주말에는 2-3끼 얻어 드셨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뻔뻔한데 동생까지 뒤에 데리고 들어가서 내 동생 집밥 못 먹으니까 하고 거기에 잠때만한 키에 총각 2명이 들어 누워 있고 그렇게 총각 시절을 보낸 거예요. 완전 빈대였네요. 네. 하기 전에 선생님 뭐라 그러셨어요? 딱 가서 나 결혼하는데 어머니 얼마 주실래요? 막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맞아. 결혼 자금 미리 아니 달라고. 그게 이제 허례허식에 돈을 쓰는 경우가 많잖아. 어차피 결혼식은 해야 되는 거고 그것도 뭐 딸을 키워놨으면 시집을 팔 때 쓸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을 팔아 달랜 것도 아니고 예산이 얼마가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그러면 그걸 주시면 제가 알아서 요긴하게 잘 사용을 해서 요긴하게 쓰겠다. 네, 딸을 고생시키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쓰겠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장모님한테 돈을 받았어요. 받아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집을 샀어요. 집을 사서 와이프 이름으로 해놨어요. 왜냐면 얻어 쓴 돈이 많으니까. 사람이 도둑놈은 아니기 때문에 유사시에 뭐가 있으면 돌려줘야 될 돈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내 돈을 받은 네, 거죠.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보통 사람,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뻔뻔하게 장모님한테 가서 총각 때부터 그랬으니까 저런 사이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해야 돼요. 잠깐만. 예, 왜 그러냐면 그 우리 큰처남이 아주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았어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는 장애가 아주 심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골프를 자기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티칭 프로로 활동을 쭉 PGA 프로로 활동을 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 이제 30몇 년을 부모랑 떨어져 있었고 엄마는 나이가 많고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우리 장인 돌아가실 때도 임종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구 초심이 있나 봐. 자꾸 이제 한국에서 엄마랑 같이 좀 있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재주가 있고 배운 게 있고 능력이 되면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좀 장애인 골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하고 한국에 나와봐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걸 우리 마누라는 싫어해요. 왜요? 부담스럽다는 거야. 처갓집 일에 많이. 내가 그 일에 관여해서 뭐 하면 또 당신이 누굴 만나서 부탁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그 과정이 복잡한데 왜 나서느냐. 잘못되면 또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집안 일인데도. 부인 입장에서 또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비병 원장님을 참 좋아하는 건 뭐냐면 만났어요. 그 때문에 만났어요. 그렇죠. 한 나이죠. 최영림 씨도 만나서 골프 쪽에. 얘기했는데 누구야라고 물어봤어. 이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처남이라는 거예요. 처남을 형이 그래. 처남을 도와준다 치자. 그럼 형이 매장을 내려고 그러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 모든 게 돈이 결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요. 돈을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형이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들으면 형을 내가 존경을 안 해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처남이잖아. 그렇죠. 그게 쉽지 않아요. 그건 맞네.
되게 든든한 모험이네. 야, 대단하다. 처갓집의 모험이네. 예. 이렇게 보면 정말 함익병 선생님이 너무 멋진 사람으로 멋있어, 비춰져요. 정말 함익병 선생님이 너무 멋진 사람으로 비춰져요. 함익병 저격수 나섰다고 네, 아니, 그러는데. VCR을 보시면 예. 강미영 사모님이 저 너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친정 어머니조차도 딸의 마음을 이해 못해요. 너는 불만이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모님 입장은 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아니, 그래도. 예를 들면 예. 예를 들면 이게 도영쌤의 첫 번째 학생은요. 요했어요. 네. 예. 소개를 시켰지, 일단. 그럼 두 번째 학생은요. 풍액을. 예.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너무 주변을 이렇게.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두부가 오니까 홍 기자하고 에스더쌤 내려오라고. 그래서 사모님은 또 막 음식을 해주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찡. 네, 한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부한테도 갓 지은 밥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급하게 왔다 갔다 하다 이게 박아서 멍이 생기죠. 한 선생님 직업이 피부과 의사잖아요. 그러면 멍 생기면 멍크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챙겨 주셔야죠. 왜? 내일 모레 동치미 VCR인데. 그러니까. 그냥 사모님이 여기에 혹이 생기든 아니든 그냥 자기 챙이하게 하고요. 자기 하고 싶은 무리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사모님 아이스팩 되는 거는 홍해걸 기자가 그다음에 쫓아 내려가서 멍크림은 제가 가지고 오니까 아무리 돈 잘 벌어주고 어머니한테 잘해도 여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당시 참 있잖아 배부른 소리 하시는 거야. 참 있잖아 배부른 소리 하시는 거야. 나는 정말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난 사실 이해가 안 가. 정말 배부른 소리예요. 그럼 좋아요. 함익병 원장님이 뭘 얘기하면 이런 분위기도 못 맞추고 의학적으로 얘기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재미없는데 경제적으로 편안하고 여유 있게 살고 본인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사는 함익병 원장 사는 게 좋으냐? 나같이 재미있게 롤러코스터 타면서 경제적으로 저희 돈 결정했는데요, 벌고 벌써. 예. 이렇게 저희 이미 결정했는데. 재밌어. 벌써 결정했는데. 우리 학교는 평생 롤러코스터 이렇게 많이 타본 적 처음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남자랑 아니요. 사는 게 낫겠느냐? 아니요. 이런 남자가 솔직히 말해 어디 있어?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